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타클러 신홍준 전문가입니다. 명의대로 복귀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좀 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정을 보일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격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좀 밀리거나 하면 뭐 기본 한 2, 3%는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실 뭐 코스피가 좀 밀렸다 하더라도 1% 안쪽으로 밀리는 모습은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감소했다. 그만큼 이제 패닉 상태가 지나고 리스크가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뭐 사실 오늘 지수는 좀 내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내렸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뭐 이런 어떤 조정 가운데서 뚜렷하게 이제 명분이 있는 모멘텀이 있고 실적의 어떤 증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뭐 저가 매수한다면 상당히 저는 유리한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조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좋은 어떤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지금 현재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0.8% 하락했고요. 1900선을 살짝 좀 깼습니다. 18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그 남북 경협주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일부 이제 섹터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진단 치료제 이런 관련주들의 어떤 강세로 인해서 0.48% 상승해서 6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많이 감소했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제 결국은 코로나의 진정 상태가 상당히 왔지 않습니까? 예, 확진자 수가 이제 주말에 보면 이제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사실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약간의 눈치는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듬성듬성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요. 사실 투자 전략에서 크게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저항권에 속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업종,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좀 돌입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기술적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뭐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저점 찍고 이제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표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올 건데 사실 견조하게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지금 예탁 자산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증시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관점 자체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이제 증시가 가지 못한다는 어떤 관점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거나 탄탄하게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어떤 관점의 개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뭐 조정은 보이겠지만 크게 이제 지수의 리스크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가 강한 이유는 전 세계 증시 가장 최근에 강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 상당 부분 시가총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자체는 거의 2년 동안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진단제, 진단 키트 이런 관련주들이 시총이 많이 불어나면서 사실 시총을 많이 올려줬고요. 코스닥 지수를 거의 뭐 V자로 완전히 V자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기술적으로 다 올라왔죠. 예, 거의 이전 상태로 거의 다 올라온 상태에서 전고점 그리고 코로나 이전 상태 고점대를 돌파한 부문, 테마, 섹터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코스닥 이제 시장 안에서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고요. 뭐 5G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뭐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이런 쪽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수익률 노리시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뭐 오늘 뭐 약간의 어떤 조정 흐름이 있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해외 증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국내 증시가 조정받은 이유를 딱히 따지자면
유가죠. 예, 유가가 지금 현재도 한 20% WTI 기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이제 시장에서 이 원유 최대 거래 업체가 이제 파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예, 사실 유가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련된 파생 상품들을 많이 저가 매수를 하실 텐데요. 유가라는 게 이제 상당히 투자하기가 애매합니다. 예, 이게 이제 롤로버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원유 관련된 이제 감산을 이제 합의를 했긴 하지만 수요 부분에서 지금 치명적인 어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항공유 같은 거 보십시오. 예, 항공기가 못 뜨기 때문에 지금 상당 기간 고전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이 원유 자체가 여기서 급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 흐름을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모색하겠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원유 관련된 뭐 기업들의 어떤 안 좋은 소식들이 추후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한다면 원유 관련된 어떤 투자는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리스크하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자체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길리어드의 이제 그 에볼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 요게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뭐 이번 주까지 아마 좋은 어떤 기대감을 좀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길리어드의 이 렘데시비르가 이제 4월 말에 이제 1차적인 어떤 임상 대규모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크게 이번 주에도 좀 불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의 재개 움직임이 대통령의 어떤 발표를 기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좀 높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유가가 이제 급락했지만 20%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 증시가 이 정도 버텨주고 마무리됐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이 뭐랄까요 그 리스크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걸 좀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시장 간단하게 좀 체크해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나스닥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언택트 이 생활 환경에서 수혜를 보고 실적의 어떤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 시총 상위주 위주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는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내면서 나스닥 지수를 계속 올려주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S&P라든지 다우 대비해서 나스닥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거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숨어버린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큰데 그런 기업이 올라주니까 나스닥 지수가 올라줬다. 그리고 이제 길리어드 관련된 이 치료제 이제 바이오텍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어떤 상승도 나스닥 지수를 좀 올려준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입니다. WTI 이제 기준으로 지난주에 그 전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추세 추종이라는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면 하방으로 베팅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유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유가가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는 거는 그 이상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이제 수요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 흐름 속에서 좀 내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몇 개 나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봉쇄가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영국이라든지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라든지 하루에 막 5,000명, 6,000명씩 늘어나던 게 지금은 뭐 3,000명, 4,000명. 그러니까 확진자 증가 폭이 이제 감소한 거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 활동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만한 요인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점진적인 그냥 회복,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양시장 합쳐가지고 1조 한 900억 정도. 예, 개인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거리로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외국인이 4,935억, 그리고 기관은 4,849억을 순매도하면서 오늘 이제 지수 하락을 보이는데요. 요 정도 이제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요 정도 방어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을 이제 볼 때 지수를 너무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 기관이 쌍거리 매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양시장 모두 이제 합쳐서 개인이 1조 넘는 순매수. 선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막판에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는데요. 한 4천억 정도 순매도했다가 오늘은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오늘 좀 좋지 않았지만 지수는 상당히 좀 선방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시장은 좀 잠잠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요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급락이 많이 좀 겹쳐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말에 메딕톡스에 이제 굉장히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제 주력 제품이죠. 메딕톡신이 시작처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 절차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메디톡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보면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질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죠. 주식의 관점에서 좀 다른 문제라서 사실 악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투자에서 좀 피해야 된다는 어떤 교훈을 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메디톡스가 이런 어떤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사들의 어떤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좀 돋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메디톡스는 이제 점 하한가로 이제 돌입했고요. 반면에 이제 휴질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25%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종가는 15% 상승, 음봉으로 좀 마감했지만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 화두가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경쟁사죠. 미국에서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이제 강한 흐름을 출발했다가 역시나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료가 터졌을 때 그 재료를 보고 이제 바로 추격해서 들어가는 전략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 이미 이제 터졌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달려드는 그런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좀 눌리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잠시 HDS가 잠시 좀 그래서 그다음 그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휴젤이 있고요. 휴메딕스, 그리고 대웅제약, 그리고 휴원스 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실히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했던 또 하나의 또 테마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치료제와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주말에 오상 자회사가 이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뭐 강세가 어느 정도 뭐 예견이 됐었죠. 그래서 뭐 오상 자이엘은 바로 이제 상한가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젠, 그리고 수젠텍 같은 기업들도 이제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이런 기업들이 막판까지 뭐 상한가로 마감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그 시장의 지금 수급 자체가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와 수혜주 쪽에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 거래대금이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주도 테마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미국의 그 클로로킨,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죠, 기존에. 그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에 승인돼서 이제 진행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 클로로킨 관련된 관련주, 뭐 크리스탈이라든지 화일 약품 같은 기업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런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수급이 몰려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이제 파미셀 하나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파미셀이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요. 보시면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그 대표적인 그 렘데시비르의 수혜주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원료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가장 앞서 있고 FDA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련 수혜주를 찾기에 돌입하게 될 텐데 렘데시비르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모멘텀 일정을 갖고 있는데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거래가 터지고 상한가 마감한 부분이 뭐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거세게 받으면서 시세를 이어나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크리스탈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시작처에 이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사용 승인을 신청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승인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을 관심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풍제약 같은 기업도 뭐 16% 급등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치료제 단으로는 대부분의 종목이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인데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그 줄기세포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오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네이처셀도 이제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은 흐름을 보인 것 같고요. 사실 대주주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좀 탄력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에 임상 신청을 한 부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게 또 더 부각되면서 오늘 16%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수혜주들에 대한 수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시장이 조금 조정 성격이었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515종목, 코스닥 기준으로 751종목인데요.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중대형 종목들, 시가총액 종목들이 좀 쉬고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급등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뭐 친서를 교환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총선에서 이 집권 여당이 이제 압승을 했죠. 그래서 집권 여당의 이제 주된 정책이 또 이제 남북 경협, 대북 관련된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요 뉴스에 올랐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오고 주식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를 볼 때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어떤 예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우면서 2차 급등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거래가 이제 발생하면서 마지막 이제 어떤 명분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북 경협주들에 들어온 수급들, 이제 어떤 세력 물량들은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교환 관련된 호재가 나왔을 때 서서히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이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확정지어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났을 때 정리를 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어떤 향후 예측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어떤 관점, 기술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가 뭐 제로 매매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경협주 한 종목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아TI 오늘 철도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제 대아TI 같은 경우도 23% 급등했습니다. 역시나 거래가 터지고 이제 장대 양봉인데요. 그러니까 서서히 물량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거래가 이제 대량으로 터지고 그래서 아난티랑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요. 1차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까지 정석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그렇게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섹터나 테마단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제 그 전략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전략,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순매수가 이제 매일마다 이제 저도 복귀하면서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수급을. 근데 코덱스 인버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그런 ETF 쪽에 대한 순매수, 그리고 원유 ETF나 ETN, 그러니까 원유가 올라갈 거라는 것에 이제 베팅하는 그런 순매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베팅이나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종목 장세가 진입했고요. 그리고 섹터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지수 움직임에 의거해서 지수가 올라가도 오히려 좀 밀리는 업종이 있을 거고요. 너무 이제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이 너무 크게 나온 거나, 그리고 오히려 지수가 한 1% 오르는데 이 업종 자체는 4, 5%씩 튀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분기부터의 어떤 실적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업종 내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쪽, 이런 쪽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이제 필요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글로벌 5G 선도 국가들이 투자 집행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치고 나가고 있죠. 결국은 중국은 가장 먼저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맞이하고 회복됐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구형 경제보다는 신형 인프라 투자, 대표적인 게 5G,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거기에 지금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기지국을 많이 기지국을 좀 건설했지만 올해부터 이제 중국 같은 기업 나라들이 기지국을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5G 국내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수혜를 보게 될 거다. 실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숫자로 찍히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언택트 기반의 생활 환경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번 언택트 기반이 되면 뭐 원격으로든 뭐 온라인 이제 수업이든 교육이든,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낸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트래픽의 수요가 지금 계속 폭증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해외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 대표적일 거고요. 오라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도전 비주얼이라든지 뭐 사실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이 제가 볼 땐 조만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기업들, 그리고 KINX 같은 이 트래픽에 매출 연동되는 그런 수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이 이제 수혜 기업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렘데스비르 이제 글로벌 임상 결과 발표 모멘텀 가진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신다면 지수 상관없이 좋은 수익 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은 좀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조정을 이용해서 좋은 기업들을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명의도 볼기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국자 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